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싸게 사겠다라는 욕심만 좀 버리면요. 너무 싸게 사겠다라는 욕심만 좀 버리면은 적어도 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짧게는 1주에서 2주 정도 안에는 충분히 방향성을 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 계속 보셔야 되고요. 제넥신 제가 제넥신이랑 파나진이랑 잠깐만요. 제가 분류 좀 할게요. 제넥신이랑 파나진이랑 JW 생명과학이랑 JW 신약 말고 신신제약이랑 오늘은 조금 길 거예요. 생각하세요. 이거 좀 특징이 뭐예요? 보시면은 특징이 뭐예요? 이 특징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항상 이 차트들도 보면은 흐름이 유행을 항상 타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차트가 유행을 타고 어느 섹터도 어떤 세력이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유행을 타고 그런 유행을 계속 타거든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G3BNT처럼요. G3BNT처럼요. 자, 이거 보이시죠? 구간을 계속 끌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죠. 구간을 끌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끌고 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반드시 한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가면서 올라갈 수 있고 또 끌고 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봤어요. 그게 지금 제넥신입니다. 어제 고가가 8%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왔죠. 이런 뭐예요? 좋은 기회예요. 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이러면은 뭐 실망하시지 마시고 살 수 있네, 좋게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파나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회예요. 자, 이 구간이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방향성은 틀어놨죠. 자, 신고가예요. 그럼 신고가에서 이렇게 신고가에서 이렇게 흔드는 위치에서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적어도 상단, 이제 머리 있는 상단 구간까지 한번 더 올라가 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칭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요. 자, 요만큼 올라간 만큼 요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요만큼 올라간 만큼 요만큼 올라간 만큼 이거 대칭이었고요. 자, 이게 중간이었죠. 대칭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목표가를 12,800원 구간까지는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1,45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윗구간 더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JW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구간이 열려 있고 거래량도 없어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사서 홀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단이 급하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좀 더 사보지, 좀 더 사보지, 좀 더 사서 홀딩하면 됩니다. 즉, 지금은 방향성이 잡힌 종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고가 구간에 상한가 왔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왔어요. 근데 이 상한가의 위치가 앞에 있는 상한가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상한가 기준에 있었죠. 그리고 고가 구간을 다 넘어가는 위치에서의 상한가였어요. 근데 내일자에 되면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 봤을 때 고가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가가 이렇게 끝났죠. 고가가 높게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은 고가가 높아도 더 내려가서 하단을 잡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이 구간에서 사봐야죠. 이 구간에서 사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단이 한 번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려한 이유는 너무 급했거든요. 자, 흐름이 너무 급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급한 흐름을 한 번 더 죽여주기 위해서 하단이 한 번 더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신신제약 내일 다시 한번 이 영망치로 내려오는 구간 좋은 가격이 보이죠? 만원, 그죠? 만원, 좋은 가격이 보여요. 그럼 만원을 살짝 깨주는 가격 구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전이나 일찍 이렇게 대응해 줬을 경우에
수익을 많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구간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를 먹을 수가 있죠. 안암전자도 똑같아요. 안암전자도 자 이렇게 상한가 위치 안에서 상한가 위치 안에서 자 구간 돌파했다가 윗골이 나오고 영망치 나온 거죠. 근데 보시면은 3위평이 이렇게 꺾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3위평이 꺾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단 이렇게 하단을 기다리면은 주봉상으로도 자 주봉상으로도 지금 주봉이 안 비어 있는데 자 주봉을 좀 비우고 보면요. 자 이렇게 3주봉이 올라오고 있고 5주봉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급하게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음전에서 쭉 끌어내려오면은 요 3주봉이 올라오면서 3주봉을 지지할 수 있는 위치 구간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지지할 수 있는 위치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암전자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 구간을 한번 잡아놓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자 원익큐브도 똑같아요. 원익큐브도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48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 이제 내려가는 구간 안에서 조정되면은 사본다. 근데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게 분봉의 흐름이 좀 질질거렸죠. 자 분봉의 흐름이 질질거리면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와서 하단을 이렇게 잘 잡았는데 이때 아쉽게도 구간이 계속적으로 수평을 도니까 급하게 빠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따라서 내일도 그러니까 내일 역시나 주봉이 새로 만들어지죠. 주봉이 새로 만들어진 기준 안에서 이렇게 주봉선으로 끌어내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3주봉이 구간을 쭉 밀어 올리는 위치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자 지지점에서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대충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는 머리 구간 이 구간 안에서 가격으로 치면 한 2100 한 50원 전후 정도 되겠네요. 자 2150원 전후가 가격으로 치면은 한 요쯤 되겠습니다. 자 요쯤 자 요쯤에서 매수존으로 보고 우리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매수존으로 보고요. 원익큐브는 그 매수존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에이텍 보고 있습니다. 에이텍 이제 좀 있으면 6월 지방선거죠. 에이텍이 지금 자 누구죠 그 기억이 안 나네.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 1증주고요. 제가 에이텍을 좀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 즉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었던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위치 안에서의 거래량 흐름이 너무 수월해요. 너무 수월하다라는 얘기는 뭐죠? 여기 있는 위치 안에서의 세력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를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서 팔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상단에서 재바닥을 만들어줬죠. 자 2차 주포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따라서 조금 더 업사이드 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자 이렇게 쭉 서 있죠. 즉 3주봉 구간 안에서 5주봉 구간도 계속 서 있죠. 따라서 만약에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음봉이 떨어지면 더 좋고요. 하단으로 좀 떨어져서 조정이 나오면 더 좋고요. 여기서 양봉으로 뽑아서 더 윗구간을 찌르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차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정도 안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위치가 나오면은 대응점 위치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진 보고 있고요. 아이진은 G3BNT랑 좀 유사한 컨셉과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단부에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로 하단 제대로 만들어줬고요. 또 하단부 1, 2바닥 제대로 만들고 이 구간 안에서 자 2차 주포도 제대로 만들었고요. 이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치는 여기죠. 신고가만 만들어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자, 수익률은 약 2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 안에서 대응을 해서 윗구간까지 더 간다라고 하면은 목표 수익률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목을 조금 많이 했는데 3개만 더 할게요. 자, JW 신약 보고 있고요. JW 생명과학과 같이 JW 신약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고민하는 구간이 전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고요. 고민하는 구간이 이 중심부가 되는 이렇게 중심부가 되는 481선 장기 이동평균선 기준 안에서 고민을 했는데,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파하고 내려왔다 돌파하고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 돌파가 지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61선이 또 21선이 구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하단부 지지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구간, 즉 만원 구간 이상 터치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매물대를 찔러주러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상상,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해서 스윙 구간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고 있는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요. 바디텍 매드가 자, 이렇게 보시면요, 수평을 돌고요. 중간에 중요한 무상증자 위치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점이 되고 항상 무상 유상 이 증자한 날은 중요한 위치가 돼요. 이 중요한 위치를 여기서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매물대 안에서 돌파하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 구간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위치 안에선 수평으로 돌고 1번 구간, 2번 구간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고, 단기간으로도 소주기 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 구간, 2번 구간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48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481선을 한 번은 왼쪽에 있는 상단을 돌파하면서 481선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종목의 수익률이 13% 정도 나오죠. 방향성에 대한 13%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때 더 큰 위치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베이스가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EMW 이렇게 보고 있고요. EMW도 역시 자, 신고가예요. 신고가. 자, 신고가 위치선에서 자, 몇 년의 신고가죠? 2005년도 이후에 13년치 신고가입니다. 13년치 신고가 이후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때도 이미 신고가였어요. 자, 이때도 이미 신고가였습니다. 이 위치를 이제 막 벗어나서 돌파하는 흐름이었고, 자, 분봉상으로도 갑작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역시나 앞에 신신제약과 마찬가지로 하단이 한번 길어질 수 있는데, 하단에서 길어질 때 재차 바닥을 잡을 때 매수 포인트 구간 잡아주면은 업사이드 모멘텀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신신제약과 마찬가지로 내일 하단 구간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면은 좋은 매수점, 맥점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원래 오늘은 힘드니까 30분만 하자, 20분만 하자. 근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5시간, 10시간도 모자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성,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는 대응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본인 것,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응 기준들로 조금이라도 활용해 보시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비스타 설명 좀 드릴게요.
아비스타. 아비스타. 중요해요. 아비스타. 제가 마지막 아비스타만 하고 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아비스타는 그때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5,000원 구간까지 한번 위치를 보여주고 하단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서 그 구간을 어떻게든 소화하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아, 잠시만요. 지금 이게 안 올라온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 12 전환뿐만 아니라 지금 12 전환이죠. 전환 사채 전환 부분들이 1649원에 721주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오버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결국에는 투입된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여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뽑아내기 위한 이 흐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가면서 뭐 1600원대에 있는 이 1600원이죠. 1600원대에 있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량이 이렇게 보시면은 볼게요.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자, 이 1600원대에 요거 말고요. 자,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요 공식 보여드리면서 721원짜리 보통주 1649원에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간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흔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불안 물량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기타 법인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즉 아직은 지금 W 쪽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높은 자리에서 팔 수도 있고 지금부터 팔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됐든 구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왼쪽 단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포를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으로 죽이고 위치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안 빠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왼쪽 단은 이미 깨고 들어왔죠. 왼쪽 단을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60편까지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3,000원을 깨고 2,800원 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한번 지켜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일단은 현재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추세선단을 좀 지켜주면은 그럼 이 추세선 지켜주고 바로 올라가요? 아니에요. 구간과 시간을 이만큼 더 걸치고 그리고 올라갈 거예요. 또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치 안에서 흔들고 갈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그널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때도 구간 훅 죽이고 갔었죠. 그리고 이때도
구간을 한 달 정도 이상의 횡보하고 갔었고요. 항상 시간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죽이는 흐름이 저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걸 1번 구간 볼 수 있고요. 2번 구간 보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2번 구간이 2번 구간의 하단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고려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또 이거를 전체 1번 구간으로 보고 2번 구간 하단으로 더 깊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치적인 측면을 계속 시나리오를 짜면서 보셔야 되지 픽스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계속 제가 2,000원 때도 1,500원, 1,600원 때도 1,800원 때도 말씀드렸었던 거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생각에서는 결국에는 방향성은 이렇게 될 거다. 왜냐면 얘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 아직 변하지 않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가냐 안 가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논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냐 안 가냐는 이제 노는 흐름들이 좀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새로운 사업 부분도 시작을 하면서 이미 그 가지고 있었던 사업 부분들은 다 빅베스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미 요번에 전환사채 전환을 하면서 전환사채 전환하는 것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좀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다 전체 다 전환할 것이다. 전체 다 전환하면은 아마도 이 전체 다 전환하는 이유가 지분율 늘리는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저기 있죠, 그 뭐냐, 부채 비율 있죠. 부채 비율을 100% 이하까지 줄일 겁니다. 근데 지금 부채 비율이 100% 이하까지 줄여졌는데 뉴스 하나 안 나오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세력의 의도예요. 지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더 아래, 더 하단에서 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세력의 의도를 읽어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시간이 예를 들어서 고가가 5천원에 갔다가 뭐 3천원에 가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제가 사실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5천원 한 5천 2, 30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천원 초반까지 빠질 거예요. 제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5천원 구간 더 높아져서 더 가야 된다. 앞에 4월달에 있는 고점 구간 한번 찍어주러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구간 흐름이 더 내려갈 것이다.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사실 뭐 여기서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뭐 생각이 잘못됐냐 이게 아니고, 이미 제가 올라갈 때부터 한 번에 못 가요. 올라가고 찍고 내려올 거예요. 거기서 횡보할 거예요. 3 그러면은 시간이 길어져서 2, 3월에는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언자가 아니었지만 구간에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방향성을 충분히 보고 대응할 수 있었던 구간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위치적으로요. 여기서 횡보했으면은 위 구간, 아래 구간, 자 대칭이죠. 그죠? 자, 위아래 대칭으로 올라간 만큼 횡보하고 다시 올라간다. 그럼 빠지면은 또 빠진 만큼 절반까지 올라온다. 이게 그동안에 제가 경험상 느끼고 생각하고 받고 수익 내고 손실 봤었던 수많은 경험 안에서 축적된 내용이에요. 구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런 행위의 습성 자체는 항상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스타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세요. 저는 이미 지금 1년 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도 편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었던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의도는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부분이죠. 의도가 변하지 않았으면 방향성은 결국에는 언젠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위치 안에서의 수익률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오늘 거의 1시간 30분 정도까지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뭐 사실 좀 질이 좀 받고 싶은데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미 방송 좀 마치고
나머지 잔여 질의는 내일 그 방송 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